안녕하세요. 영동 상천농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7일이네요. 앞에 보이는 사과밭은 6년차 후지 사과밭이에요. 대목은 M26 작은 대목이고요. 올해가 이제 6년차라서 완전히 청년기로 이제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밭 같은 경우는 냉해 피해가 아주 미미해요. 중심가가 없는 과일이나 이런 게 조금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꽃눈이란 꽃눈에서 전체가 다 이제 열매가 맺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이제 과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과농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이제 물으신다면 저는 이제 나무 수세를 파악해 가지고 적절하게 양분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빨리 수세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잎을 보면 알죠. 요즘 같은 경우 이렇게 착가가 많이 된 과일, 꽃이 많이 핀 과일 이런 데는 새순이 나오는 게 늦어져요. 그런 거는 이제 양분이 좀 이제 축적된 양분을 이런 과일이 10개 달린 거하고 20개 달린 거하고 그 양분을 정해진 양분에 10군데로 이제 공급하는 거하고 20군데로 공급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저장된 양분을 어떻게 잘 이용을 하느냐, 그리고 또 부족한 양분을 적절하게 잘 공급해 주느냐, 그게 이제 엄청 중요해요. 오늘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과대지라는 거예요. 과대지가 뭔가 하면은 이제 이렇게 꽃이 이제 나오는 꽃대잖아요. 이게 꽃대가 나와 가지고 과일이 5개 정도가 이제 수정이 다 되면 달리는데 여기 보면 꽃대가 나올 때 오모라 들었다가 이렇게 펴진 게 이게 이제 모엽이에요. 이게 옛날부터 있던. 그런데 여기도 모엽이 이제 냉해 피해를 입어 가지고 이래 쭈글쭈글 하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과대지라는 게 없잖아요. 과대지라는 거는 과총, 모엽 주위에 보면은 여기 과일이 달리는 부위에서 이렇게 새순이 나오는 걸 과대지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과총에서 새순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척지 중에서 제일 사과가 제일 좋은 거는 이 과일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중심과가 완전히 살아 있잖아요. 요거 중간에 있는 걸 중심가라고 그래요. 이제 꽃이 있을 때는 중심하라고 그러고 지금은 이제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중심가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적과할 때 중간에 있는 제일 튼튼한 요거를 남겨 놓고 그러고 과총에서 이렇게 과대지가 한 8cm 이 정도 자랐어요. 그러면은 이 척지 중에서는 이 과일이 제일 크고 맛있고 색도 잘 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과대지가 없잖아요. 과일은 이것도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과일이 크기가 비슷비슷하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과총이 없는 이런 사과는 잘 굵어지지도 않고 맛도 별로 없고 착색도 잘 안되고 품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과대지가 한 5cm 요 정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중심가가 살아있고 요런 게 이제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척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도 사과가 있고 이제 거리젓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은 좀 적더라도 과실이 조금 적더라도 이렇게 과대지가 나온 거,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한 10cm 정도 예를 들어 되지만 이제 막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런 건 짧은 과대지잖아요. 그리고 중심과도 다 살아있고 이런 게 이제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거리젓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대지 없는 이 과일을 이제 없애는 거예요. 다 이렇게. 왜 과대지가 중요한가 하면은 여기도 이 옆에 있는 거 냉해를 입어서 이제 중심과만 이렇게 있지만 이거는 지금 언뜻 보면은 과일은 크지만
안쪽으로 있고 과대지가 없기 때문에 이걸 없애주고 반대편에 있는 바깥쪽으로 있는 이거를 키워야지 훨씬 좋은 이제 사과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게 과대지가 있는 거예요. 이 과일 농사는 잎농사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과를 이제 적과를 다 하고 나면 하나만 남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멀리 있는 잎,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멀리 있는 잎이 이 과일에 양분을 공급하고 그런 거는 아주 미미해요. 그러면은 이 과일을 키우는 잎은 거의 다 지금은 이제 냉해를 입어서 그런데 처음에 이제 있던 모엽, 과총, 요 모엽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새로 난 순, 어린 순. 여기 이게 이제 20cm도 자랄 수가 있고 수세가 세면은 막 30cm도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적절하게 양분이 수세가 안정이 되면은 10cm에서 20cm에서는 무조건 멎어야 돼요. 과대지가 30cm나 막 40cm나 이렇게 달아나면은 그거는 수세가 센 나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과대지는 적절하게 양분 공급을 하고 수세가 안정이 되면 10cm에서 20cm에서 끝이 멎어요, 여기. 그래서 과대지는 거의 90% 다 꽃눈이 돼요. 그런데 이제 가짜 꽃눈, 좋은 꽃눈은 이제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꽃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양분이 부족해 가지고 축적을 다 못하면은 가짜 꽃눈이 되는데, 정상적이면은 이 과대지 것은 거의 다 이거는 꽃눈이 돼서 내년에 여기다 또 사과를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밀식 재배한다든지 뭐 이런 분들은 이 과대지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저같이 이제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사과나무를 키우는 사람들은 과대지보다는 새로 나온 잎, 새로 나온 결과지가 훨씬 과일이 더 품질이 좋아요. 그렇게 이제 알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잎이 점점 두꺼워지고 커지고 이러면서 이제 햇빛을 받아가지고 이 잎이 이제 강압성 작용을 해서 거의 다 100% 이 과일에만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 과대지는. 멀리 있는 이런 잎이 여기까지 양분을 공급하고 그렇지는 그런 것보다는 이 과대지에 있는 이 잎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과대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내년에도 꽃눈 확보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이제 수세 판단을 할 때 이렇게 과대지가 잘 나오는, 이렇게 이제 이런 거는 지금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지금은 이제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과대지 아니라도 이제 신초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신초가 지금 얼마나 긴지, 이런 신초는 이제 내년에 이제 달리는 그런 요 결과지, 이제 요게 꽃눈으로 올해 맺히면은 내년에는 여기다 이제 사과를 착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과대지나 새순이 너무 길다, 너무 잘 자라다 이러면은 무조건 질소 성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질소 성분을 공급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과대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착과를 시킬 때 저렇게 척지가 있으면 저 안에 20cm 정도는 과일을 안 달고, 제가 이제 끝에 척지 끝도 한 20cm나 이렇게는 과일을 안 달고 안쪽으로 이제 다는데 이렇게 과대지가 있는 요런 사과를 달고, 옆에 보면은 요거는 과대지가 없죠. 거리 적과할 때 이제 과대지가 없는 거는 이렇게 없애주고, 그러면 여기다 착과를 시키고, 또 바로 뒤에 보면은 여기도 과대지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착과시키고, 아까 이제 따낸 거 과대지가 없는 거 따냈죠. 이제 여기다 착과를 시키고, 이러면 한 가지에 최소한 한 10개 정도, 6년 차라서 10개 정도 착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착과를 시키면은 왜 꽃눈이 내년에는 안 오고 해거리를 하냐면은 이런 결과지마다 다 착과를 시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남는 거는 이 과대지밖에 없는데, 사과가 많이 착과를 시키면은 꽃눈은 만드는 시기에 양분이 부족하게 돼 가지고 꽃눈을 튼튼하게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살기 위해서 한 해는 올해는 내가 힘에 붙이니까 올해는
이제 자식 번식을 안 하고 싶고 일단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거리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많이 착가를 시키도 어느 정도 양분을 계속 꾸준히 조금씩 잘 관리를 해주면은 이제 해거리 하는 경우가 드물고, 또 많이 착가를 시켜서 해거리를 이제 하는 이유는 이제 나무가 약해진 상태잖아요. 너무 많은 새끼들을 키우려면은 힘들잖아요. 사람도 똑같고 뭐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만큼만 이제 열매를 달아야지 이제 과일도 품질도 좋고 해거리도 안 하고 그런 원리예요. 이제 가을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과일을 어느 정도 키우고 그러면은 내년을 위해서 뿌리나 잎에서 생성된 양분을 갖다가 뿌리에도 저장을 하고 나무 껍질이나 가지나 이런 데도 다 양분을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이 착가를 시킨다든지 그러면은 양분 축적을 못 하겠죠. 그리고 너무 늦게까지 질소 성분을 공급을 해주면은 신초가 멋지가 않고 늦가을까지 계속 신초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꽃눈도 안 생기고 또 너무 후기까지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나무가 이제 잠잘 시기가 가을 되면은 사과를 붉게 만들고 해야 되는데 늦게까지 요소 질소 성분을 공급을 해주면은 사과도 붉게 빨리 안 되고, 그러고 신초 끝이 빨리 안 먹고, 그리고 결과지가 튼튼하게 양분을 거기에다 저장을 못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동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이제 겨울 잠을 빨리 안 들었기 때문에 동해 피해도 입을 수 있고, 이제 착색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착가가 많이 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대지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멎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다가 또 장마철이 되면은 또 양분을 공급해 준다든지 장마철이 되면은 또 과대지도 2차 성장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과일을 착가시키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오늘의 핵심은 이 과대지의 중요성,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조금 오늘 가대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좀 이제 참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